가장 일 잘할 것 같은 이 손이라면 내가 공천하겠다. 정해주시죠. 저는 4번이 좋습니다. 4번. 4번 손. 4번 손.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손이었군요. 우리 네. 국민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귀입니다. 이어. 3번 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귀가 잘 귀. 들을 귀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을 잘 들을 귀. 살았어요. 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가 구독자 한 500명일 때도 지금보다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야 하시면서 지금 댓글을 섣불리 못 달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매우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신 전략공천관리위원장님이 나오신 겁니다. 네, 바로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냥 그 모창에 대가시던데. 모창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모창이라고 그러죠. 네. 모성. 네. 성대모사를 아주 성대, 잘하는 성대모사. 네.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천한 사람들 다 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이분이 지금 다 쳐내고 있습니다. 네, 칼잡이입니다. 네. 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안규백 의원님, 정말 잘생기셨고. 그 말씀을요. 예. 제가 좀 우리 의원님 사진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처음 뵀으니까 네. 닮은 연예인이 하나 있더라. 네네. 누굽니까? 그 도깨비란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오, 공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유 나오죠. 네. 예. 거기 또 한 축이 바로 이동욱 씨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민주당에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예. 그 축이 하나 있어요. 이동욱 씨 매우 닮았습니다. 저 이동욱 사진 지금 씨. 나오고 있죠? 동의를 네. 받았나요? 정말 이렇게 잘생긴 안규백 의원님. 네. 아니, 눈은 근데 안규백 의원님이 더 초롱초롱하신 진짜로? 것 같네요. 네, 닮으셨어요. 아니, 오늘 공천 받으시려고 옷을 파란색으로 입으시고 사진도 이렇게 네. 준비하셔서 이동욱이라고 칭찬하시고 이동욱 닮았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합니다. 아니, 방송 전에 뭘 하나 했더니만 저 사진.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또 돈도 많으시고. 에이, 결국은 돈이네요. 그건 아닙니다. 수박 부자입니다, 이분이. 네. 그 워터멜론 슈퍼리치라고 수박으로 꽤 돈을 많이 버셨죠, 우리 부친께서. 예.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또 아들 또 의원하는데 많이 또 도움을 네, 주시고. 그렇죠. 예, 참 아버님 참 너무 수박 감사합니다. 정도도 있어야지. 수박 좋아요. 의원도 하지. 수박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 또 다 정치권 그래요? A도 돌렸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날 돌렸어요. 예, 수박 어떻게 올해도 괜찮나요? 지금은 뭐 수박이 원래 여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과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알 지금 수가 이렇게 없고. 적절한 수박이라는 것이 네. 비와 햇빛과 일조량이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고창인데 네. 고창인데 황토흙에서 아유, 흙이 좋아야 돼. 이렇게 비산 비야 예. 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야탐하간 데서 이게 배수가 잘 되거든요. 수박 자라는데 최적의 그래서- 조건이네. 그래서 수박에서는 아주 예, 맞습니다. 한때는 전국의 물동량의 한 30% 이상을 점유했던 지역입니다. 아이고야. 민주당도 수박 농사 잘 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 수박은 다릅니다. 그 수박은 좀 다릅니다. 그 수박 논쟁은 뭐 여기서 더 이상 한참 네. 있었는데 그 얘기 이제 뭐 옛날 얘기니까 그죠? 예. 지금은 수박 없죠 뭐. 그렇습니다. 네, 다 예. 쳐냈으니까. 아예 없어 그랬어. 네. 천한 게 아니라 그 누가 그게 말을 네이밍을 잘 못 붙인 거죠. 사람이란 게 예. 누구나가 이 자기 마음에 선과 악이 있고 음흠. 또 우리가 몸을 보면은 몸은 외모적으로는 대칭이지만은 내부를 보면은 다 비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얼굴은 네. 눈, 코 다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지만 좌우가 대칭인데 다 이 좌우가 이 사람이 가지는 오장육부는 다 비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수박이란 게 속과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네.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이 선하게 된 것이고 예. 악한 마음을 악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인간은 누구나가 양쪽이 공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수박이라고 한 것은 저는 아, 수박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그 모욕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그 젊은 세대들한테 네. 그건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누구나 한켠으로는 수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사람이고 네. 악한 마음은 악한 사람인데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시니까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진 준비했습니까? 하나만 띄워주실까요? 어떤 사진이에요? 국민의 일꾼으로 가장 공천하고 싶은 벌써 손입니다. 이 질문 벌써 들어가네. 아, 나 빌드업 네. 중이었는데. 이거는 손이 중요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이 손이라면 내가 공천하겠다. 정해주시죠. 저는 4번이 좋습니다. 4번. 4번 손. 4번 손. 네. 바로 공개합니다. 의원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손이었군요. 우리 네. 노웅래 의원에게 한마디 아유. 해주시죠. 네. 저런 내용이었군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이 네. 잡아보면은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역정과 과정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손의 전체를 다 보였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세계까지 읽을 수 있어서 4번을 선택했습니다만 예. 지금 노웅래 의원님이 지금 약간의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네.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의 그 위로와 네. 또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네.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그런 대오에 네. 동참해 주시길 좀 호소를 드립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낙천을 했는데. 백의종군 해야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뭐 국회의원이 꼭 선거만 나가서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선거 안 그다음에- 나가고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임명으로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니,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는 혹시 공감은 좀 하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런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이 기준으로 하자면 나 말고 나보다 10배, 20배 더 받은 사람도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공천이 중간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막바지 단계에 가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 과정을 보고 네. 조직이나 단체나 사람이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그리고 과거가 어떻게 됐는가 네.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공천 과정도 긴 이렇게 롱텀에서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이상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공천 결과를 평가를 해야지 밋밋한 상대 당의 공천을 놓고 우리 당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상당히 공천에 뭐 잡음이 많다, 파일이 많다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이 접시 깨지 않습니까? 일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접시 깰 일이 없죠. 아니, 뭐 나중에 평가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의 주장엔 공감하시냐고요? 이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또 다른 내면 세계를 보면은 내면세. 세상에 왜 자꾸 들어가시? 또 다른 해석이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전략공간위원장으로서 네. 그걸 평가를 캐도 안 마시고 한다는 것은 네. 어려운 이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관위원장 안규백이 선택한 국민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귀입니다. 이어. 귀. 자, 나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 주십시오. 여기엔 설마 이재명 대표 있겠죠? 네. 1번 귀. 귀는 되게 3번 기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귀가 잘 귀. 들을 귀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을 잘 들을 귀. 살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3번 자세히 귀. 볼 일이 없었는데 1번 귀가 대통령 귀가 되게 저기 하네요. 저는 누구 후보 귀만 보면 아시는구나. 누구 후보인지는 잘 모르고 찐병이네 찐병. 길을 보면은 네. 경청의 자세가 돼 있는가 안 되는가. 저는 저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네. 전혀 지금 누군지 몰랐지 않습니까? 네. 경청의 자세가 들 수 있는 귀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회장님 대표가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경청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같이 일을 해보시니까. 이재명 대표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는 이재명 대표 친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근데
소통이 되고 네. 소통이 되고 대표님의 주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논리적으로 네. 접근하면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네네. 이렇게 하시지 당신 의견을 끝까지 뭐 이렇게 굽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그래서- 대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네. 부처님 생각 같은 기가 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처님 계시기나 지금. 이재명 귀는 부처귀다.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 기가 부처가 아니라 그런 기의 형상들이 보편적으로 좀 좋은 기가 아닌가. 네.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굉장히 뿌듯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되게 안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귀는 어땠습니까? 그건 제가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요. 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세계를 다 평가하는 건데 네. 그분이 아직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분하고 차 한 잔도 아직 안 마셔봤는데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은 지금 잘 진행된다고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공천은 한 정당에 또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능성의 예술이자 정치의 극점입니다. 네네. 동시에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요구되는 최고의 극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 경험과 이런 경험이 일천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당의 공천 비대위원장이시죠. 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용산의 그 오다에 의해서 어떤 액션이 움직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천의 프로세스나 과정을 보면은 뭡니까? 좀 밋밋하거든요. 감동이 없거든요. 네. 예, 우리처럼 시끄럽진 정말 않지만.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돼가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조용할 수 있죠. 네. 좋은 곳이처럼. 근데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마지막에 가서는 연꽃처럼 그 자비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이번 총선 하여튼 그 연꽃과 무슨 꽃이죠? 그 한동훈 목련. 네, 목련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봐도 되겠습니까?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이거 퀴즈는 네. 아닙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개혁을 내가 개혁신당에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개혁신당에 왔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관위원장 개혁신당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하십니까? 언제 네, 평이 네. 됐습니까?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김종인 의원도 저도 모시고 일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의정생활도 같이 해봤고요. 근데 뭐 현존하는 언로 중에서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력이 저는 굉장히 오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네. 사람이 자기 컬러가 있는데 네. 일테면은 누구 그러면 이것은 오렌지색, 네. 누구 그러면 이건 파란색. 네. 일테면 자동차 그러면 일본, 패션 그러면 파리, 금융 그러면 영국, 뭐 또 한국 그러면은 뭐 K-팝, 네. 뭐 어떤 그런 이런 K 시리즈, 네.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려요. 그분은. 네. 이게 좋은 곳이다는 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무적 판단과 내공은 대단하신 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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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은 자동차는 일본이다 이거죠? 아, 놀랐습니다. 일제차가 좋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현대보다 도요타다. 지한파입니다, 지한파. 이게 지한파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래요. 임팩트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네, 네, 네. 이때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당에 지금 공천의 혁신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 혁신 주자가 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미래로 가고 또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은 현대자동차의 그 공룡원 사장, 그다음에
젊은 그 인재로서의 이제 오늘 내일 곧 발표를 하는데 네. 어떤 분, 네. 그다음에 그 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제 의정부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분, 네, 네. 뭐 소녀 가장으로서의 그 입시전적으로 자기가 그 네. 어떤 그 분야에서 일가를 그래서 뭐 젊은 분한테 일가를 일단 모르는데 하여간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일의 성과를 내신 분,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영훈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신 공천의 대명사예요? 혁신 공천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이죠.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민주당의 네네. 전략 공천 그리고 민주당 공천 이야기를 이제 네. 좀 앞에 이제 좀 저희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전략 공천은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외부 인사 50%, 또 내부 인사 4명. 원래 저희들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외부 인사가 50% 이상, 네. 거기에 청년 여성 네. 네. 20% 30%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시스템적으로 10분 또 일반 공관인 15분 네. 이분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토의해서 이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반대 토론이 나오거나 이 지역은 이 사람이 맞지 않다. 네. 그러면 보류해서 다시 또 토의를 하고 그렇죠. 지금 사실상 근데 내부 인사분들 그리고 위원장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이니까 그죠? 외부 인사분들이야 뭐 그 정치인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도 좀 부족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당의 후보를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외부 인사들이 도움을 좀 드릴 수는 있으나 결정하는 데는 이제 내부 인사 특히 이제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제일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혹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위원장님과 그 위원들의 결정이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잘 예쁘게 포장해서 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천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극접이다. 예. 그리고 최고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 오신 의원들도 물론 이제 우리 당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지지 성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네. 또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우리 외부 인사들에게 되는 점, 안 되는 점, 또 지역의 문제, 또 후보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오십니다. 네. 연구하고 오시는데 그런 점들을 다 모으고 또 조정을 하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인사들 예컨대 네. 예컨대 지난번에 광주 지역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그 외부인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보류된 지역도 있고요. 외부인들의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네. 또 외부인들의 걸 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옆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시각에서 보고 네. 또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있는 시각을 보면 그 다양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모자이크 하는 거죠, 모자이크. 네. 그러면 이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여전사 3인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추미애 전 대표,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렇게 세 분을 이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해오셨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위원장님의 여전사 아이디어, 3인방이요? 여전사 여전사 3인방? 3명을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여전사 3인방이라는 것은 각각의 세 분이 독특한 컬러와 있으면서 네. 그분들이 그 당의 외연 확장과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에 대항해서 딱 맞는 그런 그 지점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진지에 있는 분들이 네, 네. 우리 당의 전략 지역에 내지는 네. 혹은 당세가 보통인 지역에 가서 더 강화시키고 네, 네. 그 주변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저는 해서
여전사 3인방이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이 종로에 출마를 원래 신청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철회하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철회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아주 강력한 다른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공천 기준은 네.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가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는 당신은 잘났고 능력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잘해 네.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 적소에 네.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재가 가야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적소 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네. IT나 이런 전문가가 가야지 이 농수산 어촌에서 전문가가 가면 거기 되겠습니까? 네, 네. 이를테면 탄강촌에 강원도 탄강촌에 맞는 후보가 가야지 네, 네. 다른 어떤 그 예술인이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현희 전 위원장은 종로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맞을 수 있지만은 더 나은 전략지 가서 외연을 확장하고 당사를 더 높이고 네. 주변에 많은 좀 물을 뿌려서 네. 생명수 역할을 해달라. 생명수식이나 어디 막 죽어가나요? 생명수까지 아니죠.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은 소가 먹으면 생명수가 될 수 있죠. 비유. 네, 농촌에 대한 비유가 농어촌 좋습니다. 탐방대까지. 아니 일반 시청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네. 비유법을 써야 이해를 합니다. 너무 비유가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네, 비유 앞으로 넘쳐 흘러요 지금. 안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성경과 맹자가 인구에 많이 익히는 것은 비유법이 탁월히 때문에 익히는 겁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은 그 동작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보낸다. 아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컷오프가 된 이수진 의원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을 비교해봤을 때 이수진 의원이 조금 더 수치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을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당에서는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다른 후보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대표까지 하고 장관에게서 평가를 많이 받은 분이지만은 네. 나름대로의 그 잠재 역량이 뛰어난 분이다.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잠재적 역량이 있다. 신진들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여론조사가 숨은 여론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성장 곡선이라 표현합니다. 운동 곡선하고 성장 곡선인데 네. 이 성장할 수 있는 곡선이 좀 잠재 역량이 많은 분이다. 오래 하신 분들이 여론조사는 좀 덜 나와도 실제 투표하면 더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이 이 감점을 받고 네. 한 10% 20% 들어가더라도 다 이기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투표에 가면 추미애 전 장관이 더 득표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숨은 표가 더 많다. 저는 그 공천하면서 그걸 기준을 많이 삼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성동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당의 기준이 광역 단체장을 하신 의원급들, 네. 이를테면은 충남의 전 양승조 네네. 도지사, 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인천의 박남춘 전 시장, 네. 또 광역급인 임종천 실장 같은 분은 네.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네. 당세가 보통인 지역에 가서 네. 당세를 확장하고 네. 그곳에서 그 외연까지 좀 더 넓혀서 그 파급 효과를 좀 내라. 네. 이런 기조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동에 공천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아니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럼 겁니다. 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논의를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 전략공관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제한적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송파는 이제 거부를 했다고 했고 본인이. 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옵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천관리위원회란 것은 이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기승전결 없이 결만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과 주변 정세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 옵션이 많은 것 같으면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관위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거는 혹시 되돌릴 수도 있어요? 이건 한 번 결정되면 끝입니까? 전략공관위에서 결정된 건. 전략공관위에서 결정된 것은 뭐 최종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최고위원 인준 과정이 있고 또 당무위원회 인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허들을 2개 더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허들을 그게 2개를 넘어야 바뀔 됩니다.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다른 일이 특별한 일이 생기지 터지거나 않는 또 뭐 밝혀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네네.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못 받습니다. 2개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를테면 지금 임종수 창동갑이 사실 이런 정도의 지역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엄청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공천을 줬으면 그냥 뭐 그냥 해서 뭐 잘 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갈등의 어떤 접전지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안 줬다. 그러면 586들을 비롯한 당내 친문 세력들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과 반발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감당해야 된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왜 보세요? 비유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니 이거 비유도 아닌데 뭘. 크라이시스란 말이 위기 기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군요. 위기 기회란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지.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 근데 당의 굳이 없는 위기를 만들어서 그걸 그러니까 기회로 삼을 필요는 우리 없잖아요. 당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위치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공천을 주기는 주는 건가요?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지역 가능성 플러스 알파가 오메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또 비유 이 앞차가 있는데 앞차만 추월하면 이사철로 갈 것 같지만 네. 또 앞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똥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똥차요? 네. 취소하세요 빨리. 길망 연다고 똥차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똥차가 떼서 하나 다음에는 네. 둘, 셋, 넷, 다섯이 있다. 그걸 우리는 미래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 253개 선거구에서 네. 선거구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네. 또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략 공천을 받은 분들 뭐 아직 더 남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뭐 노종면, 안규령, 강청희, 전운수, 이재성, 양승조 이제 이런 분들이 맞나요? 그 전략 공천 받은 그렇죠. 분들? 예, 예. 이재성 어떤 저 컬러 어떤 컨셉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이분들은 전략 공천을 이렇게 받은 이유는 뭘까 궁금해지니까. 영입 인사입니다. 이분들은 네. 다 영입 인사인데요. 네. 영입 인사라 하면은 그 분야에서 네. 언론계면 언론, 네. 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계, 네. 또 이런 뭐 저 과학계면 과학계, 네. 보건복지사회, 뭐 외교안보 이런 분야에서 서사적으로 어떤 서사적 내용이 있는 분들, 네. 일가를 이룬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세성 같은 보면 NC소프트에서 게임의 그 네. 어떤 대가 아니십니까?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은 이세성 후보는 부산을 게임의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겠다. 자기 본인 고향에 가서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향이 좋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여러 가지 연봉도 뭐 얼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도 다 포기하고 다 이 당의 어떤 그 홍보 전이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영입되면서 편한 비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은 택하지 않겠다. 척박하지만은 밀림을 만나면 밀림을 개척하고 정글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네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금 당의 공천이 사실은 누군가를 이제 쳐내는 과정이 있으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쳐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측근들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요구고 지금 불만이 많아지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불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본인은 뭐 반발하기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예. 아, 감성이 처음 없는 진짜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위 10%에 포함된 당내 의원들, 20%에 포함된 의원들이 저 사람이 왜 들어가 있지? 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세칭 말하는 친명인데 네, 이런 네.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친명 중에요? 예, 꽤 많이 계십니다. 본인들이 이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네. 꽤 많이 계십니다. 얘기는 20%.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예, 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 4개 항목에 11개 부제에 30가지 30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끼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이 표는 저희도 한번 좀 봤었었는데 네. 줘보세요. 저 이미 다 공개된 거잖아요, 이거. 네, 예. 그래서 보면 그 정량 평가 그 부분은 의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정량 평가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이건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는 게 이제 정성 평가 부분인데 네. 정성 평가는 그러면 사람이 결국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누구냐? 그 점수 안 좋게 나온 분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 물리적인 네. 혹은 심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의원 개개인의 세부 최종 평가 세부 항목은 제가 말씀하실 수 볼 수도 없습니다. 없고 네. 보지도 안 했지만은 일테면은 초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끼리의 답변 평가, 재선 그룹은 재선 그룹끼리 답변 평가, 네, 네. 3선 이상 중 3선끼리 답변 평가, 네. 또 의원 180명 답변 평가, 또 상임위별 답변 평가. 네, 네. 그런 요소의 바탕하에서 정성과 정량이 들어간 것이지 네. 그걸 안기백은 미워 해서 그것을 죄로 주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는 뭐 고려할 대상이 전혀 아닌가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그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언론을 통해서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 요청인가요? 요거는? 글쎄요. 이제 당내 반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이거는 뭐 그들이 그렇게 계속 하게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뭔가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까? 끝까지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죠.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죠.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네. 그래픽을 하나 보여주시면 민주당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그 민주당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53%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7%. 반면에 너무 조용하고 밋밋하다는 국민의힘 공천은 40% 정도 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당에도 사실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계속 시끄러운 게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저게 이제 공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은 지금 윗돌께서 아랫돌 막는 상석하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별 이렇게 밋밋하지 않습니까? 예, 험지도 아니고 영남은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 보수에서 보수를 지역에서 옮기는 네. 이런 현상이고 네. 현역들은 거의 다 그냥 공천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당은 뭔가 파일이 있으면서도 이런 컨셉이었구나. 이것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선대위가 뜨면은 네. 몇 가지의 그런 컨셉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보고 판단해도 평가를 좀 그때 할까요? 늦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네. 지금 하위 점수 받은 분들이 좋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그거라도 한번 보자. 이거 한번 공개를 해서 뭐 전체 공개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도 좀 보게 해달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수긍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는 받아들일 어떻게 준비가 좀 됐습니까? 당헌 당규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본선에
출전을 했을 때 네. 상대 당에 빌미가 줄 수 있잖아요. A 후보는 그 당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 또 뭐가 몇 점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깎이면서 비교 일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거 보는 건 괜찮잖아요. 본인이 보는 것도 일단 그것은 지금 일반 공관위원장한테 아마 이임 사항인데 네. 왜냐하면 모든 회의를 운영하면서 긴급을 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이임할 수도 있고 또 공관위원한테 이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막 폭넓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넓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예,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강을 건너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입니다. 조국 신당과의 관계 정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에 가장 선봉이죠. 가장 그 대열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은 동감이 가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일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터인데 네. 그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네. 또 한다는 것은 일반 지지자와 당원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아까 여전사 3인방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싸울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중 제일 좀 거칠게 싸운 사람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정신으로만 이번 총선의 어떤 전략으로만 보자면 사실 그분이 굉장히 선봉리에 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뭐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지금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를 보는 것이 있지 하나를 보면서 두 가지 물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영국의 재상 히틀러가 네. 나치를 나치 독일을 영국의 재상은 처칠 아닙니까? 처칠이 네. 처칠이 아, 네네네. 네. 처칠이 히틀러가 그 적대하기 위해서 대상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네. 지옥에 있는 악마도 손을 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악마도 손을 잡겠다. 네.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국 장관이 악마는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 심판대에서는 같이 하는데 꼭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죠? 손잡고 같이 하긴 하되 꼭 이 시점에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은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이 네. 정치를 오래 하셨죠. 네. 벌써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당직 뭐 이런 걸 예. 쭉 오래 하시면서 당내에서 네. 많이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정치를 정말 오래 한 그런 어떤 그 노련함 같은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곤란한 시기에 아주 곤란한 질문에 곤란한 대답을 하시느라고 답변함이 많으셨습니다. 좀 재미있고 좀 소프트한 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프트하게 귀도 뽑고 손도 뽑고 했잖아요. 네. 아주 소프트했습니다. 네. 네. 다음엔 마스크 한번 사진으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규백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공천 작업 잘 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최인경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